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의 기준을 잘 삼아야 돼요. 잘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저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사무실을 하는데 자기는 검사가 참 검사가 좋긴 좋은가 봐. 검사가 돌봐준다 그러면서 사무실도 엄청 넓은 사무실을 갖고 있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고봉비야. 아무래도 고봉비야. 그래서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돈 좀 벌어서 온 것 같아. 국적은 우리 한국 여성인데 중국 가서 돈 벌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명리 공부를 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하는데 얼마 못 하더라고. 이 공부도 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공부도 그냥 한 달, 두 달 해서 될 게 아니잖아. 끈기 있게 물고 늘어져야 되니까. 얼마 못 하더라고. 자, 다람인 주머니 같은 모양도 상격이다. 주머니 같은 모양. 이게 이제 주머니 낭자를 써가지고요. 예, 낭비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주머니 낭자를 써서. 연상, 수상, 준대의 모든 부위가 윤택하고 풍만하여 도드록함인 귀되거나 부하고 장수한다. 자, 우리는 재생관이 되면은 정말 순조로운 삶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죠? 그리고 살림도 궁색하지 않게 잘 살면서 돈이 모이면 명예도 얻고, 이 재생관이 식신생재, 재생관, 관인상생, 이런 삶을 살면 굉장히 순조롭고, 예, 그냥 뭡니까? 순리적으로 삶을, 예, 편안하게 잘 사는 거죠. 근데 때로는 관생제도 있습니다. 관생제. 재생관이지 관생제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관생제는 뭐냐면은 직급, 직위가 높아지면 돈이 올라가죠. 봉급이. 그게 관생제입니다. 사주에 따라서 관생제가 있습니다. 근데 재생관의 사주와 관생제의 사주를 비교한다면 재생관의 사주가 훨씬 편안하고 순조롭죠. 관생제를 사는 사람은요, 돈도 없이 직급이 올라가야지 봉급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예, 쫓기겠습니까? 그 삶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삶의 형태가 다릅니다. 자, 이 코가 하나의 재백궁이고 재물인데 코가 잘생겼다면 식신생재의 삶을 사는 거죠. 재생관의 삶을 살고, 코가 삐뚤거나 또는 무슨 하자가 있거나 하면은 그만큼 뭡니까? 쫓기게 되는 겁니다. 재물에 의해서 쫓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성의 코를 보고 그 남편의 인물을 알죠. 그래서 여성의 코가 잘생기면 잘생긴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백궁이기 때문에 남성의 코가 풍요하고 넉넉하면 아주 넉넉한 훌륭한 아내를 데리고 살죠.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이 코는 배우자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가 높고 풍요하여 인중이 뚜렷하면 장수하고 콧대가 인당에서부터 준두까지 뻗치면 부귀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다라. 준두까지 여기서부터 쫙 뻗치는 겁니다. 이렇게 코가 부처님 코처럼 이렇게 쫙 뻗치면 기운이 바로 받는 겁니다. 기운을. 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회사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자금이 조달돼야 되고 물자가 조달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뭐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가 쫙 이마까지 쫙 이렇게 뻗어 있으면 그냥 이게 말할 틈 없이 그냥 짝짝짝짝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 물자 오고 내일 뭐 오고 뭐 한 달 있다 뭐, 그러니까 그 숨 넘어가는 거죠. 기다려야 되고 끊임없이 인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물론 인내심 발휘해서 하면 되죠. 근데 속을 얼마나 태우겠냐고. 속을 많이 태운다라는 거죠. 코는 높은 것을 요하되 대통을 쪼갠 것처럼, 대통,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딱 쪼갰을 때는 아주 일직선으로 쫙 하고 나가죠. 그것처럼 예, 우툴두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툴두툴하지 않다. 중간점의 뼈가 툭 붉어지면 흉격으로 타양에서 객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타양에서 객사한다. 요즘 다 타양살이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예, 시대에 맞게 풀어야 됩니다. 타양에 객사한다. 모르는 지방에 가서 예, 자신도 모르게 뭐 이렇게 불행을 맞게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코가 길면 장수하고 얼굴에 비해 몹시 짧으면 단명할 상이다. 자, 코가 오똑하게 썼어. 코가 이렇게 짧은데 코가 오똑하게 썼어. 자, 코가 짧은데 오똑하게 쓰면 괜찮나요? 긴 것보다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가 이렇게 길어요. 빈약하면서 긴 코가 낫느냐? 짧으면서 예, 툭 이렇게 뭡니까? 힘 있는 코가 낫느냐? 어떤 코가 낫겠어요? 빈약해도 긴 코가 낫다 이 말이에요. 긴 코.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에서는 팔이 길어야지 길상이죠. 팔이 길어야 길상인데 팔이 짧아. 근데 팔에 근육이 딱 붙어가지고 짧아도 탄탄하게 보여. 그게 낫겠어요? 힘없이 축 쳐져도 긴 게 낫겠어요? 긴 게 낫다 이 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도 그거를 이해 못하겠어. 일단 긴 게 낫대. 근데 길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힘이 축 빠져가지고 늘어진 팔이겠어요, 그죠? 예, 길고 힘이 있는 팔을 얘기하겠죠. 자, 코는 풍만해야 되는데 뼈만 앙상하다면 일생골몰하다. 높으면서도 살집이 두툼하여야 하고 곧고 윤택하면 길격이다. 낮거나 빈약하거나 삐뚤어지거나 빛이 어두우면 좋지 못하다. 코 위에 사마귀가 있거나 잘록 목지거나 납작하거나 살빛이 침침하면 빈천하지 않으면 단명할 우려가 있다. 사마귀가 많으면 운이 막히고 가로주름이 있으면 교통사고 이렇게. 이 가로주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애 요인입니다. 자동차가 막 가다가 앞에 뭡니까 벽돌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막 속도를 늦춰야죠. 그죠? 속도를 늦춰야 되고 멈추고 그거 치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체되고 예, 속도가 느려집니다. 똑같습니다. 코에 가로주름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에 강이 하나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너려면 내려야 되고 뭐 또 배를 물색해야 되고 그죠? 예, 그만큼 지체되겠죠. 만약에 그거를 챙기지 않으면 뒤집어지겠죠. 가다가. 그래서 좋지 못하다. 코 위에 사마귀가 있거나 하면 코 위에 사마귀가 있으면 질레궁에 사마귀가 있으면은 여기에 예, 질병이란 최인호 소설가 최인호 씨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딱 사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은 뭐 다 암으로 죽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인호 씨는 거기에 점이 있으면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책에도 질병을 조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콧대가 높이 솟아 이마까지 연결되면 명성을 사해에 떨친다. 코가 세 굽이로 굽으면 재산을 파하고 세 곳이 오목하면 골육 상생 골육과 이별한다. 이게 뭐냐면 항상 코를 볼 때도 앞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아까 우리 고봉비 봤을 때 코를 옆으로 그렸는 거 봤죠? 그러면 이제 코의 모양이 옆에서 볼 때는 선명하게 그 코의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옆으로도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30%, 앞모양 30%, 뒷모양 30%, 양옆 20%.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100%를 채우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앞모양을 위주로 보잖아요. 예. 고수들은 뒷모양을 놓치지 않습니다. 뒷모양을. 자, 코를 옆으로 그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코가 이렇게 굽었으면 굴곡이 생기죠. 이것이 굴곡진 인생입니다. 예,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코가 앞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코가 앞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뼈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 뼈가.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이거를 보금이라 하고 이거를 반음이라 한다. 여러분 명리에서 보금 반음, 우리가 육효 배우면 또 보금 반음을 배워요. 보금은 거듭되어서 끙끙 앓는 거고, 그죠? 예, 반음은 이렇게 자기 생각과 반대로 돼서 끙끙 앓는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보금 반음은 끙끙 앓는다라는 거죠. 끙끙 앓는다. 얼굴이 매끈하게 귀공자처럼 아주 깨끗하게 생겼는데 코가 굽었어. 그러면 어때요? 여정이 파란만장하고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를 고쳐주면 괜찮나요? 괜찮아질 수가 있죠. 그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일단 고치고 봐야 돼. 일단 고쳐야 돼.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 일단 고치고 봐라. 일단 손해될 거는 없을 거다. 코가 굽었을 때. 근데 코가 멀쩡해. 손 안 대도 돼. 그냥 예쁜 코 만들려고 고봉비를 만들어. 그랬을 때는 이제 갑갑한 거죠. 갑갑한 겁니다. 들창코는 수명이 짧거나 빈천하며 중도가 뾰족해도 빈궁하다. 예, 들창코는 콧구멍이 보이는 코죠. 그렇기 때문에 빈안하다. 소위 매부리코를 가진 자, 매부리코가 응축입니다. 응자가 매응자입니다. 매의 불이 새의 주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둥이를 불이라고 그러죠. 예. 관계가 능하며 놀면서 남을 등쳐먹는다고 하니 이런 사람을 주의해라. 이 매부리코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없어요. 우리가 마귀 할멈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항상 마귀 할멈은 매부리코를 그리죠. 그 탐욕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 할멈을 그리는 그 매부리코의 그 마귀 할멈과 그 매부리코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고, 또 마귀 할멈의 특징은 뭡니까? 턱이 나와 있어요. 예, 턱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코와 턱이 뭐죠? 막 긁어 모으는. 예, 그냥 순리적으로 뭐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막 갈치 맞습니다. 갈치하면서 긁어 모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산비라고 있어요. 산비. 요 산비 요거. 산비는 마늘산자입니다. 마늘산. 예, 고기. 예. 근데 이런 코는 실제적으로 아까 고봉비처럼 예쁜 코가 아니에요. 예쁜 코가 아니고 무슨 코다? 복코다. 복코. 니코 복코. 이렇게 니코 복코. 예. 아까 그 낭비, 이 낭자, 낭비, 주머니 낭자입니다. 주머니나. 주머니를 딱 이렇게 조이면은요, 딱 오므러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딱 모여있는 코를 낭비라고 얘기해요. 자, 용비, 호비. 용비는 어떤 코냐?
이 그 부처님 코는 부처님 코는 대나무를 쪼개듯이 여기서부터 똑바로 딱, 예, 뭡니까, 내려오죠. 아주 그 코가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죠? 예. 부처님 코. 하늘과 땅에서 1인자의 코잖아요. 하늘과 땅에서의 1인자의 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1페이지. 특히 이 산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가 못생겼습니다. 대롱, 코 대롱이, 그 마늘 대롱이 이렇게 아주 가늘게 내려오고, 마늘 대롱이 가늘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퍽 퍼졌어요, 이렇게. 코가 아주 못생겼어요. 그래도 산비, 마늘처럼 생긴 코라, 요 난대정이가 뚜렷해요.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생긴 거죠. 마늘처럼. 자, 후비 원숭이 코다라는 거고. 마늘코는 높진 않겠어요? 예, 그렇게 높은 코가 없어요. 마늘코는. 그래서 마늘코는 있잖아요. 산비는 착합니다. 사람들이. 예, 잘생기지는 못했는데 착해요. 저번에 한번 청와대에서 이렇게 봉사상,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왜 청와대로 모셔다가 상을 주잖아요. 산비가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산비가. 그렇게 착해요, 이 산비. 그리고 베풀어도 계속 들어와요, 산비는. 그러니까 잘생긴 코가 아니고, 이쁜 코도 아닌데, 뭡니까? 이렇게 받는 복이 있어. 어떻습니까? 그런 코가 좋지 않나요? 이쁜 코보다? 네. 우리 지금 영부인 김정숙 영부인, 그분의 몸이 상법에 딱 맞는 부자 몸입니다. 예. 뭐 지금 조금 옷 같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 이제 취향이고 성정인데, 몸은 딱 여성의 몸이 그렇게 탄탄하면 부자 몸입니다. 부자 몸. 딱 부자 몸입니다. 그 탄탄한 거하고 지금 살이 많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많으면서 탄탄하죠. 많으면서 탄탄하잖아. 조금 넉넉하죠. 조금 넉넉하면서, 예, 탄탄해요. 아닙니다. 이게 복상입니다. 복상. 예, 딱 복상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모양에 있어서는 복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제 손가락으로 들어가면 아주 그 손도 이쁘더라고. 김정숙 여사님 손도 지금 60 넘으셨죠. 그런데도 아주 손에 살이 많아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힘줄이 나오잖아. 힘줄이 툭툭 굵어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살이 많아서 힘줄이 안 나와. 예, 손도 부자손이에요. 아주 부자의 몸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분. 예. 자, 이제 여기에서 후비, 그게 응치비, 매부리코죠. 콧등이 칼등처럼 좁게 높이 솟고 코끝이 매부리처럼 휘어져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코를 가진 주인공은 성질이 포악하고 남을 등쳐먹는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갈치를 해도 정말 뭡니까? 악랄하게 갈치합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싹 끌어가는 그런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등 후비, 이 후자는 원숭이 후자입니다. 후자가 원숭이에 관한 이 글자가 많아요. 원숭이 원, 원숭이 후. 예. 그러면 이제 원숭이도 종류가 많겠죠.
그 종류에 따라서 원자를 쓰는 원숭이가 있고 후자를 쓰는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후비는 콧대가 빈약하고 준두난대가 작으면서도 원숭이 콧처럼 콧구멍이 뻔히 보이는 상으로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다. 원숭이도 전쟁을 합니다. 원숭이들 전쟁하는 거 혹시 못 봤죠? 예, 유튜브 그죠? 예, 원숭이들도 전쟁하면요 막 죽는 원숭이가 있어요. 그 원숭이 사회에도 서열이 있더라고. 서열이 있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다루는 거예요. 아래 것들을 아래 것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고, 그리고 위세가 당당하고요. 야, 어디 가도 계급 사회예요. 동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등코, 코가 칼등처럼 가늘고도 높으면 고독하다. 칼등코. 코가 이렇게 둥글둥글. 우리가 트럼프 코 보면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여기가. 그죠? 근데 여기가 칼처럼 딱 이렇게 뭡니까? 날카롭게 솟은 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코를 칼등코라 해가지고, 예, 고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는 콧등이 둥글둥글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현담 비만은 좁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코를 했습니다. 코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가 코가 재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구할 때 코만 잘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정말 전곡을 찔렀습니다. 예, 코 좋은 여성을 얻어야 되는데 입도 좋아야죠. 여성은 입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남성은 그러면 입이 좋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나가 잘생겨야 된다라는 거는 코를 할 때는 코가 잘생겨야 된다. 눈썹을 할 때는 눈썹이 잘생겨야 된다. 귀를 할 때는 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 이목구비를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그만하게 생겨 있어야 돼요. 하자가 없이. 특히 상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흉터입니다. 뭐 잘생긴 코, 못생긴 눈썹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흉터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흉한 주름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코가 이렇게 흉한 주름이죠. 이렇게 있으면 흉한 주름. 이러한 흉한 주름이 없어야 되는데 이 흉한 주름은 습관에 의해서 90%가 지워져요. 막 걱정할 때, 싸울 때, 막 화낼 때, 그죠? 그리고 평상시에 표정 관리가 안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일그려 떨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주름이 나중에는 우리는 주름하고 주름살하고 달라요. 보통 우리는 주름하면은 주름살로 보잖아. 이거는 주름살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은 주름이에요. 법령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건 주름이고 없어도 되는 거는 살이에요. 그 살이란 뭐냐? 이 살자는 죽일 살자입니다. 이건 하나의 끈이에요. 끈이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주름살이 되면은 주름이 끈이 돼서 나를 올가매는 역할을 하고 꽁꽁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름은 살이 안 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눈가 주름도 이 주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짧게 막 이렇게 뭡니까? 잔주름이 엉켜 있으면 이게 살이 되는 거죠. 살이 되는 겁니다. 주름은 주름살이 안 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표정 관리, 생활 습성을 어떻게 조금 수정을 하면서 고쳐 나가야 되겠죠. 자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활과. 자, 그래서 코에 세로로 있는 주름. 자,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김혜수 씨. 김혜수 씨는 코가 세로주름이 져요. 세로주름이 지면 책에는 양자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그리고 아까 가로주름이 있으면은 뭐 교통사고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책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코에는 주름이 없어야 되겠죠. 예, 깨끗하고 윤택하고, 예, 그리고 보기 좋게 풍요하게 그렇게 반듯하게 내려와 있어야 된다. 코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또 질문하세요. 코. 다음에는 이제 귀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이 그리스인이나 이 뭡니까 저쪽의 사람들은 코가 이마에서부터 반듯하게 내려오죠. 이렇게. 그죠? 반듯하게 옆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이게 힘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젊었을 때 여기서부터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요 코 끝까지. 50까지. 50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죠? 예, 그 활동 양상이 아주 뭡니까? 젊었을 때처럼 아주 이 힘껏 에너지를 마음껏 쓰죠. 아주 그 힘 좋을 때잖아요. 40, 50. 그때까지 아주 왕성한 운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요, 왕창 버는 겁니다. 왕창. 근데 이제 우리들은 거의 다가 요 상근에서 꺾여 있습니다. 상근에서. 근데 그리스인 사람들은 이 상근에 안 꺾여 있습니다. 비너스 상들 보면 여기서 바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꺾여 있기 때문에 요만큼 항상 슬럼프에 빠져요. 항상 40 전후로,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40 전후로 한 번씩 망하거나 부도나거나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럼프에 빠져서 좀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43세, 44세, 45세 되면 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60까지 이제 대기만성형으로 꾸준히 이제 밀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40, 50대까지 돈을 버는 만큼 못 벌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젊은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왜냐? 50대까지는 막 거침없이 막 쫙 뻗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상근에 한 번씩 꺾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코가 중요합니다. 거의 다가 맞습니다. 여기에 주름이 있거나 그리고 이 상근이 꺾이거나 하면 거의 다 이 40세는 어려움을 한 번씩 겪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점인데, 김건희 씨 이제 당선자 부인이 코를 잘 세웠어요. 잘 세웠는데 내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냐? 피부가 떴어. 하도 손을 많이 대가지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피부가 참살이어야 됩니다. 참살. 피부가 뜨면 안 돼요. 자, 귀로 들어갈게요. 귀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 남았네. 한 4분 남았네. 귀는 모든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분별했죠. 귀는 소리를 듣고 분별합니다. 이를 채청관이다. 오행상으로는 왼쪽 귀가 금, 오른쪽 귀가 목. 여성은 왼쪽 귀가 목, 오른쪽 귀가 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귀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오장육부의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 코는 폐와 연결되어 있었죠. 코는 폐와 연결되어 있다면 귀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귀가 마르면은요, 신장이 마른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수의 기운이 마른다 이렇게 봅니다. 신장은 수를 관할하죠. 신장이 튼튼하면 귀가 박습니다.
귀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신장이 쇠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장이 허약하면 귀가 어두워 소리가 흐리게 들린다. 귀의 둘레를 윤곽이라 하는데 윤곽이 뚜렷하면 청명하고 귀 밑살 아래로 늘어지는 요것을 수주라고 얘기해요. 수주, 귓박, 수주. 귓밥이 도통하며 의식이 족하다. 귀는 두텁고 단단하고 길고 높이 솟아야 길격이다. 귀가 크고 단단하면 장수하고 반대로 귀가 작고 얇으면 질병이 많거나 단명한다. 귀가 길고 눈썹 위로 높게 올라붙으면 국록을 먹는 사람이다. 귀가 눈썹 위로 가 있으면 국록을 먹는 사람이다. 귀가 매우 길어 어깨에 닿을 듯하면 숙연히 부처님 귀가 어때요? 길어서 어깨에 닿을 듯하죠. 부처님 귀. 그 귀함이 극품에 오른다라고 했어요. 양쪽 귀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운이 막혀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3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아까 제가 받았으니까 바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